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메르스 사태 관련 국회 질의에 출석했습니다. 정부 대책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방향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죠. 경제 관료 출신인 문 장관을 향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종훈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회에 출석한 문영표 장관 어떤 말을 주로 했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로 출석해서 긴급 현안 질의 보고를 했습니다. 문영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장관, 국민에게 사과하세요. 예,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문영표 장관은 메르스 확산이 정점에 와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진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원래는 문 장관이 오늘쯤 되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 사태가 진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전혀 진정이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영표 장관은 오늘을 기점으로 사태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일단 이유가 있는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4일입니다. 미국 방문을 강행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고려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인데요. 야당 의원들도 이 부분에 일단 문제를 삼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범정부 비상대책기구를 만드십시오. 체계사가 나오는 총리 대행이 지휘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진두지휘에 나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로 메르스의 확산이 멈추지 않고 수습 국면으로 가지 않는다면 오는 14일은 대통령 방미 일정의 연기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네, 이런 가운데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일정 변경과 관련해서는 따로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상 메르스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부정 여론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방을 강행할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예, 사태가 심각한데 이렇게 미온적인 대처가 계속되니까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고요. 네, 새누리당 유이동 의원이 가장 눈에 띄는 발언을 했습니다. 유이동 의원은 지역구가 메르스 환자가 최초로 유행한 평택인데요. 유이동 의원은 관계당국의 대응이 처음부터 낙제점이었다면서 평택 성모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5명의 관리 체계를 지적했습니다. 이송되는 곳이 경북 경주였습니다. 왜 호흡기를 달고 있는 중환자가 가까운 수도권을 놔두고 3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경주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네? 당시 가용한 지정병원이 그래서 그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때 당시에 확진 환자가 9명이었습니다. 정부의 감염병 관리 대책이라는 게 고작 9명의 환자를 처리할 수도 없는 그런 대책입니까? 그게 정부의 대책이에요? 네, 유이동 의원의 질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해서 하부 조직에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웃지 못할 총국이 벌어진 일도 폭로했습니다. 장관님, 코에 바세린을 바르고 양파를 집에 두면 메르스 예방에 도움이 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이 침묵하시는 동안에 평택에는 바세린하고 양파를 구하러 뛰어다니는 어머니들의 웃지 못하는 총국을 봤어요. 이게 평택 시민들이 무지해서 생긴 일입니까? 화면 한번 보세요. 예, 지난 주말에 긴급 재난 문자가 온 일도 또 국민들의 웃음을 가지고 오게 한 그런 해결책이었는데 차라리 이런 문자라도 좀 일찍 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대목입니다. 네, 문 장관에 대해서는 사퇴 요구도 있었다고요? 네, 전병헌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이 강동욱께 비판을 하면서 문영표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도 아니면서 사태 수습에 장애가 될 뿐이라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문영표 장관은 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관은 보건 전문가 아니죠? 예, 전문가는 아닙니다. 보건 전문가도 아니고 국정관리나 지금 방역 관리를 맡을 만한 그런 능력도 책임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태 수습에 장애가
될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장관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예,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스스로가 어떤 보건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뭐 개인으로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현재 저희들이 네, 오늘 현안 질의에 앞서서 국회는 여야 공동 메르스 대책 특위 구성안을 의견했습니다. 어제 여야 대표단이 모여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그 실행 방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얼마 전 연금 관련 논란도 있었고 문 장관에 대해서 참 사퇴 요구가 끊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장관을 향해서 감염병 위기관리 상태를 상향 조정하라 이런 요구도 있었다고요? 네, 문영표 장관은 현재 감염병 위기의 주의 단계에 있지만 실제 조치들은 경계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계 단계를 올릴 수 없는 이유가 국가 이미지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시에는 즉각 경계 단계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주의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모든 대책은 경계 단계 준해서 지금 하고. 그러면 그걸 못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세요. 심각 수준으로 대응을 한다는데 왜 그걸 못 올려요? 예, 그래서 뭐 전체적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경계 단계로 가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이미지나 또는 이미요 대한민국. 그러나 문영표 장관이 우려하는 이 국가 이미지는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오늘도 사망자가 나와 현재까지 6명이 사망했습니다. 확진자는 어제보다 23명이나 늘어난 87명이 됐습니다. 문제는 사우디에 이어서 전 세계 2위 메르스 발병국이 우리나라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중동호흡기 증후군, 즉 메르스라는 명칭 대신에 한국호흡기 증후군, 코르스로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오늘 박 대통령은 오후에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를 방문했다고요? 네, 오늘 오후 2시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범정부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를 찾았는데요. 지난 5일 메르스 환자 격리병동인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데 이어서 두 번째 현장 방문입니다. 이 자리엔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을 비롯해서 황운하 교육부 총리,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등이 함께했습니다. 지금 확실한 접촉 차단을 위해서 자가 격리자에 대해서 1:1 전담제를 실시하는데 일부에서는 이것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는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가 격리자가 예, 범정부 메르스 대책본부라는 곳이 보건복지부에 있는 곳과는 또 다른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찾은 범정부 메르스 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에 있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는 다른 곳입니다. 범정부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는 지난 3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대응 민간합동 긴급 점검회의 이후에 새롭게 꾸려진 곳인데요. 국민안전처 장관이 본부장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는 별개로 가동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선 이 컨트롤타워 혼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박 좌장이라 불리는 서청원 최고위원조차 오늘 아침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내각 위기를 관리할 사람이 없다면서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내각에 위기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 문제입니다. 드럽게나마 정부에서 대책을 갖고 정치권에서 대책을 갖고 다행입니다만 리더십이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확산됐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 사안과는 좀 다릅니다만 세월호 참사 때도 그렇고요.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때마다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인데 과연 정말 방법이 없는지 의지가 없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또 오랜만에 성완종 리스트 관련 소식도 잊을 수는 없는 소식이죠. 오늘 오후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요. 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오후 12시 40분경입니다. 검찰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정관계 인사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이어 세 번째 소환자입니다. 홍 의원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성완종 씨가 평소에 제가 너무 안 도와줬다고 생각해서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하는데 뭐 확실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을 했었는데 하나도 들어주지 못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홍문종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홍문종 의원은 대선 캠프 조직 총괄 본부장을 맡아서 대선 자금을 일부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우선 홍문종 의원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답변이 검찰 수사 내용과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일단 홍문종 의원을 불러서 추가 소명을 듣는 수준으로 오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진행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지난 대선 때 선대위로 흘러간 2억 원은 새누리당 관계자의 총선용 자금으로 대선 자금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뒤 그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소환 조사를 받은 홍준표 지사와 그리고 이완구 전 총리의 경우에도 검찰은 이미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예, 김종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